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다진다면 총선 승리는 절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화여대 동문이라고 주장하는 10여 명이 김환란 초대 총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을 사실상 두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그동안 지금까지 이 논란에 침묵해왔던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입장을 밝히면서 김준혁 후보를 두둔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사람들이 반미 친북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지금 대거 22대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놓고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22대 국회가 지금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민주당과 친북 인사들이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환란의 친일 반여성 행위를 심판하자, 김준혁 후보와 민주당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자회견은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출신을 비롯한 반미 친북 인사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을 통해서 친북 인사들을 대거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죠. 그러자 친북 인사들이 위기의 민주당을 지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친북 단체가 사실상 한몸이 되어서 반응한 것인데, 22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장면을 아마 심심찮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친북 인사들이 이대생 성상납으로 궁지에 몰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대표가 호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기획성이 다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환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 정은 터졌다, 이런 제목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삭제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퍼나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을 경고하기는커녕 감싸 안았고, 감싸 안는 것을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두둔하고 극성 지지층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화여대 동문 10여 명이 어제 오후 서울서대 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김환란의 친일 매국 행위는 공인된 사실이다, 김환란의 친일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아직 청산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하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구산하 씨는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구산하는 친북 단체인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선전위원장으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반미 집회를 하고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주권당 서울 용산구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첫 발언을 했던 문채란 씨는 대진년 소속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대진년은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 모임 등을 지속하는 단체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을 했던 고 은광순 씨는 평화어머니의 이사장입니다. 고 은광순은 지난 1월 윤미향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북한을 찬양했던 바로 문제의 그 인물입니다. 고 은광순은 당시 토론회에서 북은 완전 자주 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한은 무상이다, 국보법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검은 속셈이 드러나는 가짜 유엔사 존재 자체에도 침묵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훨씬 어울리는 사람이죠. 고은광순 씨는 기자회견에서 어렸을 적 가족 앨범에서 이모가 잔디밭에 미군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봤다. 그 옆엔 이모뿐만 아니라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서 아마 집단 미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족들에게 이모에 대해 물었더니 이모가 1935년생으로 정치외교학과를 다녔고
1948년 무렵 낭랑클럽 그 당시 김환란에게 걸렸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광순 씨는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2021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떡여라 용감하더라 그러니 줄리랑 사는 거겠지라고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배외숙 씨, 이 사람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많이 들어본 부분이죠. 정대협, 바로 윤미향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았던 그 단체입니다. 그 정대협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날 연사로 나선 세 명은 모두 친북 반미 인사들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들을 연사들의 발언을 들은 뒤 김환란 동상 철거 구호를 외쳤습니다. 야권 성향 유튜버들은 이 회견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김환란이 이 대생을 미군의 제물로 바쳤다며 홍보했고 그 중에 하나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광순 씨 주장대로라면 1935년생인 이모는 낭랑클럽이 있었던 1948년에서 1952년도에는 10대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장의 근거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김준혁 후보를 감싸 안으려고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뒤늦게 실무진의 실수로 올라간 글이라서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그 말을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즉각 김준혁과 양문석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이 김환란은 친일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을 조사한 금감원을 쏜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잠깐 숨죽이는 듯 하더니 두 후보 논란이 총선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자 정부 여당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나선 것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두 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렸다. 사실 김환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에 대해 역사적인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공식화시키고 나선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양문석, 김준혁이 언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하는 흉내를 냈죠. 김민석은 또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편법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이 통례와 규정을 넘어선 일종의 정치적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정치화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금감원은 단단히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망발입니까?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관해 조사를 착수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발견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11억 원을 회수한 결정이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불법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벌써 국정조사니 특별검사니 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놈을 잡았더니 왜 검찰이 잡느냐 경찰이 잡아야지 이런 식입니다. 좌파들의 대응은 늘상 이런 식이었죠. 초점을 분산시켜 흘러놓고 그 다음에 성동격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략이죠.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출에 대해 제재를 가한 국가기관에 대해 보복 조치를 가하겠다. 이런 오만한 발상을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을 심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처럼 태세를 전환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후보 논란 초반에는 수도권에서 살짝 흔들리는 조짐이 있었는데 정권 심판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 현재 구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투표를 불과 하루 이틀 남긴 시점에서 정치권은 유권자들이 죽어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김준석을 오케이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싸 안고 또 선거 후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 권력으로 국가의 합법적 절차를 겁박해도 된다는 벌써 그 정도 오만의 선까지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유권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볼까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결국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합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이니까 10시 반이니까 한 1시간 조금 더 있으면 출석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을 뉴스에서 그랬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방 뉴스에 가볼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다가 사법부를 조롱하는 오만한 모습이다. 이런 온 국민이 비난이 들끓었죠. 그리고 구인장 발부라는 법원의 겁박에 못 이겨서 사실상 강제로 오늘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 날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조국 같은 저런 무도한 자들이 활개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